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주제로 컨퍼런스 보드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지난 10월 10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내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요약하고 제가 느낀 점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틀 제목은 Stagnating Growth and Stalling Globalization What's Ahead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장의 정체와 글로벌화의 멈춤 내지 정지, 그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침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계 경제는 느리고 장기적인 성장 추세인 2.7%로 보다 빨리 되돌아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사이클의 침체는 대부분 완화될 것이며 결국 바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임금 인상과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기업은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무역과 가까운 지역을 통해서 가치 사슬을 단축함에 따라 글로벌 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성장의 둔화와 글로벌 인력의 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성 성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제목은 Global Economy will avoid recession and see some recovery in 202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며 2020년에는 일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의 감소는 완화될 것이고 소비자와 노동시장은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내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세계 경기 침체는 2020년에 피할 것이며 이는 주요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를 막고 강력한 노동시장과 소비 지출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의 감소는 완화되고 결국 바닥이 될 것이며 소비자 신뢰의 장기적인 손실은 가장 큰 단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무역은 성장의 원천으로 보다 덜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성 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GDP 성장률이 2018년에 3.0%에서 2019년에 2.3%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보드의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간 회복되어 2.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 중순까지 세계 경제가 약 2.7%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임금 상승과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혜택을 받을 것이고 기업들은 혁신과 디지털 변화를 계속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수익에 대한 큰 압박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020년의 경제 전망 외에도 2020년에서 2024년, 2025년에서 2029년 주요 11개 지역 및 33개 성숙한 시장 경제와 36개 신흥 시장 경제에 대한 개별
추정치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생산량 증가를 위한 예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의 회복의 중요한 요소는 산업 생산 감소의 궁극적인 바닥입니다. 2018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슬럼프는 2019년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어 세계 공급망을 뒤엎고 일부 경제, 즉 독일과 일본의 경제에 불황의 위기를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은 산업의 회복, 상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안정된 통화로 편익을 받을 것입니다. 바트 반 아크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2019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침체된 성장의 세계에 도착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지만은 중국의 공급 가액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공급망이 재구축되며 무역 분쟁의 확대 위험이 줄어들고 생산성 성장이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일부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에서도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은 견고한 노동시장과 강력한 소비자 지출은 대부분 국가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신뢰 수준이 높은 것과 빠르게 감소하는 기업 신뢰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는 기업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성장은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독립적인 추정치에 따른다면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3.4%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8년과 2019년의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은 각각 3.7%에서 3.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중국의 성장률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정한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국의 성장률은 6% 초반을 달성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가 논쟁이 심한데 이보다 훨씬 낮은 3%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흥시장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서서 다른 신흥시장은 산업 사이클의 바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공급망의 재할당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일부 거대 경제권을 가진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빠른 국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터키 등 여러 거대 신흥시장이 1%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 또는 노딜 브렉시트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실현되던 관계없이 영국 경제의 여러 분기에 걸친 경기 수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등장할 경우에 경제의 즉각적인 영향은 유럽과의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오는 데 지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몫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의 흐름에 대한 혼란이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의 GDP 성장은 약간 더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유로 지역 전체의 수축은 2020년에 막을 수 있지만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특히 아일랜드와 같은 영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에 가장 의존하는 EU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인 홍콩의 시민 불안, 이란과의 분쟁 및 기타 지정학적 갈등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유가의 과도한 변동성이 배럴당 50 내지 70달러 사이의 적당한 수준에 머물고 통화 난기류가 제한되면 세계 무역은 약간 회복되지만은 GDP보다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완화는 국가 부채 증가 및 저수익 자산에 대한 자본의 잘못된 할당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더 크게 만들지만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계속 부양하기 위한 유동성의 기저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양적인 완화와 낮은 또는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기껏해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의 각 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재정 부양을 통해서 더 큰 침체를 막기 위해 얼마나 개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을 포함한 몇몇 경제에서는 이를 위한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국가 부채 수준에 대한 장기적인 도전은 중단되었지만은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는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10년간, 즉 2020년에서 2029년까지 장기 성장 추세에 대한 컨퍼런스 보드의 추정치는 연평균 2.7%로 2010년에서 2019년 3.3%보다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2020년에서 2029년 선진국의 평균은 1.9%인데 미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 일본은 1.8%, 유럽은 1.5% 수준입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추세 전망은 3.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장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은 세계 인구 증가 전망도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 평균 소득 성장을 2%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매력과 소비자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전망하는 전 세계 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표에서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퍼런스 보드는 금년도 전 세계 GDP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하고 2020년 즉 내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금년보다 하락하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을 더 상승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모든 성숙 경제권의 성장률은 2019년 1.9%의 성장에서 2020년에는 1.6% 성장으로 하락하고 개발도상국은 2019년 2.7%에서 2020년 3.1%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영국이나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약간 하락하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짙은 지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높고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 케냐, 가냐, 탄자니아 공화국, 이집트 등이 높으며 중동의 오만, 남미의 페루와 콜롬비아 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는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보고 2020년에는 0.2%포인트 증가한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오히려 더 감소하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 6%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3%대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국제적인 예측기관에 비해서 성장률 전망이 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